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3학년 6월 모의평가 물리학 1 바른 대비 방법 강의 맡은 장혜수입니다. 자, 이제 3학년이 되어서 처음으로 보는 6월 모의평가입니다. 아마도 쌤이 정말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너무너무 긴장하고 있을 텐데요.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잘 몰랐는데 3학년이 되고 나서 보니 정말 모의고사도 많이 보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모의평가라고 해서 우리가 진짜 수능의 실전과 같이 연습하는 그런 모의고사도 있어서 진짜 많이 떨리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6월 모평 준비하면서 많이 떨리고 긴장하고 나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라고 효과적인 학습 대비 방법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 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그런 내용들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지난번에 봤던 3월이나 4월 전국 합평하고 지금 6월 달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죠? 일단 시험 범위는 동일하지만 전 범위로 동일하지만 출제 기관이 다르다는 거.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모평에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6월 모평 같은 경우에는 수능 출제진으로 구성된 사실 예비 수능이니까, 그지? 그리고 진짜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동안에 쭉 공부를 하고 난 후에 아마도 이제 과탐 공부를 겨울방학 때 몰아서 했을 것 같으니 그 다음에 나오는 첫 번째 모의평가에서 얻는 어떤 등급 같은 것들이 나의 수능 점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긴장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6월 모평 출제하신 분들이 9월 모평도 출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까지 가는 거죠. 실제로 3월과 4월 전국 합평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주관이기 때문에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출제를 해요. 그죠? 그런데 6월 모평과 9월 모평 수능은 일단 총 책임자가 바로 대학교 교수님 아닙니까? 문제가 상당히 뭐랄까 새롭고 신선하고 정말 내가 어떤 문제집에서도 처음 보는 그런 풀지 못했던 처음 보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는 신유형의 문제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면 내가 6월 모평을 진짜 최선을 다해서 잘 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보면 아직 내가 6월 모평에 대비가 잘 안 돼 있어. 그냥 나 대충 볼 거야 라고 하고는 그냥 대충 찍고 나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나와 동일하게 물리학원을 선택한 친구들 중에 내가 위치가 어디가 될지를 알아나가는 단계 중에 하나인데 그걸 그냥 대충 아무 번호나 찍고 그냥 대충 풀어낸 다음에 남은 시간 동안 엎드려 자고 있다면 그건 진짜 내 점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그런 친구도 없겠지만 선생님이 좀 당부하는 마음에서 그런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자, 시험 범위는 3월, 4월과 마찬가지로 전범위이고요. 우리 전범위에 대한 각 단원별로 어떻게 하면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좀 대비할 수 있는지 좀 그런 방법들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 1단원 역학과 에너지. 정말 어렵죠. 그죠? 지금 써놓은 것처럼 물리학원에서 가장 어려운 단원입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많은 학생들이 생각할 때 1단원이 제일 어렵다라고 느낄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1단원에 있는 문제 중에 킬러 문제 한 2문제 정도를 버리고 나머지로 이제 그 만점을 받으려는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자기 전략적 그렇게 시험을 보면 되겠죠. 근데 어쨌든 어려운 그런 문제니까 조금 다른 친구들 틀릴 때 내가 맞춘다면 상대적으로 2배의 차이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좀 생각하면서 준비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대비하는 방법, 고난도 단골 문제가 있습니다. 알짜임과 등가속도 운동 문제. 또 용수철 포함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 진짜 어렵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조금 그 고난도 나오는 단골 문제들을 우리 유형별로 묶어서 유형별이라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운동방정 문제만 하더라도 유형이 도르래 있는 유형이 있고 도르래 없이 그냥 물체끼리 붙여놓은 유형이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경사면 있는 빗면 속에서의 그런 물체들 운동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유형들로 타입이 묶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유형별로 묶어서 조금 어렵게 나왔던 문제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만 한 번씩 연습을 해 가도 아마 이제 시험 볼 때 그렇게 나오는 유형들이 또 새로운 유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연습과 훈련이 되어 있다면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손 놓지 말고 그런 고난도 단골 문제에 대한 내용들도 좀 파트별로 묶어가면서 한 번씩 좀 다시 풀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집도 좋지만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 있죠. 그죠? 그 기출문제로 확인하면 훨씬 더 효과가 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드리고요. 자, 두 번째, 2단원 물질과 전자기장입니다. 여기는 그래도 아무래도 1단원보다는 조금 수월해요. 그죠? 하지만 여기에도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문제가 있다. 전기력 합성 문제라든가 전류에 대한 자기장 문제는 진짜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20문제를 30분 안에 풀어야 하는데 이런 전기력 합성 문제 같은 경우나 아니면 요거 전류에 대한 자기장 문제 같은 경우에 한 문제를 푸는데도 뭐 거의 뭐 5분, 10분 막 이렇게 걸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잖아요. 따라서 여기 있는 전기력과 또 전류에 대한 자기장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 풀이보다 조금 다른 사람의 풀이를 봐두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다른 사람 풀이를 볼 데가 없는데요. 우리 천재에서도 여러분 선생님들이 이런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 나올 때 해설을 해주잖아. 그지? 그건 다른 사람이지. 그 해설은 아마도 뒤에 있는 모범 답안과 조금 다른 경향으로 문제를 푸는 그런 방법이고 그걸 좀 더 압축해서 여러분의 정말 비상한 머리로 시간을 단축해서 풀어준다면 더할 나위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많이 어렵고 곤란한 것들은 좀 회피하고 도망가고 싶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지금은 수능을 준비하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자꾸 도망가려 하지 말고요. 오히려 맞서 싸우려 하고 덤비려고 하십시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실제로 시험 문제는 어떤 기본적인 개념과 그 개념의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자꾸 반복해서 연습을 하다 보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고 도움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문제를 풀 때는 그냥 푸는 것이 아니라 딱 옆에 스톱워치, 뭐 요즘에 스마트폰에도 스톱워치 기능이 있으니까 스톱워치 딱 틀어놓고 시작! 누르고 막 그렇게 약간의 압박감 또는 조바심을 느껴가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좀 효과적입니다. 선생님 저는 그렇게 했는데도 막 한 문제 푸는데 20분 걸리고 30분 걸리는데요. 괜찮아요 여러분. 연습할 때는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두는 거고요. 실전에 가서는 아마 시간이 줄어들 수 있게끔 자꾸 반복을 하다 보면 처음 볼 때는 시간이 많이 걸려도 두 번째 볼 때 좀 줄 것이고 세 번째 볼 때 좀 줄어들잖아. 그게 줄어드는 이유가 딱 문제를 파악하고 그림부터 본 다음에 이 문제 어떤 문제겠구나 라는 걸 습득하고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처음부터 펜이 나가야 되지 라는 것들을 자꾸 연습하다 보면 시간이 점점 단축되는 걸 느낄 겁니다.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야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온다면 충분히 여러분 할 수 있거든요. 안 해서 그렇지. 그런 부분들을 좀 연습을 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문제 풀이도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좋겠다. 특히 이제 물리학 원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도 좀 선택한 친구들이 있을 테니까 여러분과 좀 친하거나 좀 도움을 받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요거는 어떻게 풀었니? 라고 도움을 요청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대비를 해보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3단원 파동과 정보통신이에요. 가장 수월한 단원이죠. 물론 여기에서도 내용이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1단원이나 2단원에 비해서 가장 수월한 단원이고 기본적인 개념 이해 또 그걸 적용하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는 파트잖아요. 따라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3단원을 약간의 내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한 좀 베이스로 깔아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단원 1단원이나 2단원에 정말 어려운 킬러 문제가 많잖아요. 그 문제를 풀려면 시간을 내가 확보해 놔야 되거든요. 시간이 없어 못 풀지. 사실 시간만 주구장창 잘 주면 여러분 다 풀잖아. 시간이 없어 못 푸는 거야. 그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유일한 단원이라는 뜻입니다. 시험 문제가 좀 쉽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그냥 넉넉하게 이렇게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3단원 문제는 빨리빨리 탁탁 치고 나가면서 시간을 단축시키고 그 단축된 시간으로 1단원이나 2단원 전기장, 전기력 문제 또는 전류에 대한 자기장 문제 이런 것들 풀 때 좀 시간을 안배해주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고 가야 진짜 쉬운 문제도 정말 실전처럼 아주 빠르게 풀어내고
또 어려운 문제에 신중하게 시간을 투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배분이 필요하니까 꼭 한 번만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3명의 친구가 이번 6월 모평을 대비하기 위한 그런 퀴즈에 답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옳게 말한 친구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월 모의평가 바른 대비 방법입니다. 학생 A, 야 이거 수능과 지금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도 괜찮아. 6월 모평인데 뭐 그냥 점검만 하지 뭐. 여러분 그런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6월 모평 출제진이 9월 수능까지 계속 간다고 했습니다. 이런 스타일로 시험 문제를 내신다는 걸 이미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정말 실전처럼 열심히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B. 개념이 부족해도 우선 문제풀이에만 올인해야 돼.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 커다란 실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은 그냥 문제풀이를 많이 하다 보면 개념이 잡힐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야. 왜냐하면 틀린데 또 틀려. 진짜 문제를 쭉 풀고 나서 정답을 맞춰보면 이상하게 맞는 문제는 계속 맞고요. 틀리는 문제는 계속 틀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토록 얘기하는 물리학적인 개념과 원리의 이해 부족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이 이미 3월, 4월 전국합평 문제를 풀어봤을 것이고 2학년 때도 그런 전국 단위 모의고사를 봤을 텐데 문제를 풀다가 내가 좀 자신이 없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 개념이 부족한 부분이다. 그걸 조금 더 정독하는 그런 시간이 지금은 괜찮아요. 아직 1학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틀리는 문제를 조금 맞춰주는 그런 성취감을 얻는다면 진짜 물리학원 수능까지 가져가면서 완벽하게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도 좀 잘 유념해 주고요. 자, 개념 이해와 공식을 바탕으로 수능 연계 교재 및 기출문제 풀이로 취약한 부분을 공부해야 돼. 정말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을 여기 있는 학생 C가 그대로 다 해주었는데 여러분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과 이 학생 C가 얘기한 이 내용이 그냥 단순하게 쉬운 부분인 것 같지만 실천으로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알죠, 그죠? 이것들을 하루하루 실천하려면 플래너 잘 작성해야 하고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까지도 알려면 자꾸 체크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여러분 반성도 해둬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보는 첫 번째 모의평가인데요. 그래도 여러분이 준비한 만큼 최고의 성과가 나오게끔 잘 준비하시고 시험도 꼭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랑은 해설 강의에서 또 만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 가서 또 만나도록 하고 여러분 시험 준비 잘 하시고 시험 꼭 잘 보시기 바랍니다.